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그 전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스핀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렉트론이 뭐 두 개가 아니죠. 뭐 훨씬 더 많은 개수가 있고요. 이제 그랬을 때 과연 그걸 우리가 그런 매니바디 시스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덴시티 펑셔널 시어리에서는 그런 매니바디 프로블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테오렘을 이용했었냐면은 그 이제 슈리딩거 이퀘이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매니바디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덴시티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덴시티 펑셔널 시어리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콘시엄 이퀘이션을 쭉 드라이브를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비슷한 방법을 따라갈 수가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시작을 슈리딩거 이퀘이션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일반적인 디락 이퀘이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스핀이 자연스럽게 이 안에 들어가 있겠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어떻게 해서 그 이제 에너지가 그 콘시안 티오림 같은 어떤 그런 덴시티 펑셔널 시어리와 같은 것들이 이제 유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라자고파라고 칼라웨이가 이제 옛날에 그거를 증명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과정 유도하지는 않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비슷합니다. 덴시티 펑셔널 시어리하고 결국은 이제 무엇을 증명했냐면은 어떤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어떤 일렉트론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이제 스핀까지 이제 고려를 한 혹은 렐러티비스틱한 어떤 그런 리밋에서 그 뭐냐 무엇의 유니크한 펑셔널이냐면은 렐러티비스틱 포 커런트라고 하는 J뮤라고 하는 그런 양의 이제 이게 펑셔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덴시티 펑셔널 시어리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덴시티의 펑셔널이었는데요. 그 이제 드라그 이퀘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단순히 하나의 덴시티가 아니라 이제 네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는 포 커런트 이제 그거의 펑셔널이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서 포커런트라고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이제 복잡한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성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일렉트론 덴시티나 일렉트론 스핀 덴시티 그리고 이제 실은 그 우리가 전류가 또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자기장이 또 이제 스핀하고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가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써져 있는 거가 이제 이런 포 커런트가 이제 되겠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이제 이게 일렉트론 덴시티 외에 추가적으로 일렉트론 스핀 덴시티와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가 추가로 들어온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자기장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계산하는 거는 대부분 다 우리가 그 자성이라고 하는 거가 스핀에 의해서 나오는 자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상자성, 강자성, 반자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대부분 다 로컬라이즈된 스핀에 의한 거고, 실은 이제 스핀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에 의존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마그네틱 이펙트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가 효과도 작고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아서 우리가 이제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그 펑셔널이 이제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를 무시하고 일렉트론 덴시티와 일렉트론 스핀 덴시티 이 두 개의 어떤 펑셔널이 된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기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가 이제 소위 스핀 덴시티 펑셔널 시리라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스핀 덴시티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이거 뭐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덴시티 일반적인 그 슈르딩거 런 렐러티비스틱한 슈르딩거 이퀘이션에서 유도가 되는 그런 이제 콘샴 티오렘, 덴시티 펑셔널 시어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얘기인즉슨 덴시티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에너지가 그 덴시티의 펑셔널이 된다라는 거, F라는 함수를 가지고 펑셔널을 가지고서 이런 우리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스핀 덴시티 펑셔널 시어리에서는 스핀 디그리 프리덤 추가가 되면서 덴시티 외에 스핀 덴시티가 추가가 되고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이 두 가지 양의 펑셔널이 된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그러면 콘시엄 이퀘이션하고 이제 비슷하게 마찬가지 인디펜던트 파티클 어프락시메이션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쓰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낮은 데서부터서 이제 쭉 일렉트론을 채워나가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엔게의 로이스트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스피너,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 대신에 이제 스피너라는 걸 우리가 이제 넣게 되겠고 이제 그런 것들로서 우리가 이제 표현되는 덴서티와 스핀 덴서티가 나오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psi I, 그러니까 우리가
그 density functional theory로 얘기를 하면은 콘시암 오비탈에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스피너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업스핀, 스피너, 다운스피너 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서의 함수를 쓸 수가 있겠고,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을 때의 density와 스핀 density는 이제 그 density 같으면은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스핀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z 성분 같으면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쉽게 이제 그 의미를 읽을 수가 있죠. 이거는 up하고 down이니까 이 둘 사이의 density 차이가 이게 이제 그 스핀 z 방향의 스핀 density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psi i로 붙어서 여하튼 우리가 이제 스피너로 붙어서 투 스피너로 붙어서 density와 스핀의 density를 갖다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어프락시메이션 취하는 건데요. 뭐냐면은 우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포멀리즘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스핀하고 실은 이제 일렉트론 덴시티를 이제 하나로 이제 묶을 수 있는 거가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가 되는데요. 이제 n의 알파, 베타, r 이라고 하는 이 이제 스핀, 이제 알파하고 베타는 1하고 2니까 이제 이 1을 이제 고를 수가 있으니까 임의로 고를 수가 있으니까 이제 2x2 행렬 형태의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내가 마찬가지로 채워져 있는 i개의 어떤 그런 우리가 스피너에 대해서 이제 알파하고 베타 이런 식으로 곱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는 이제 psi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이 되겠어요. 이제 그걸 구한 거가 이제 n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요 노테이션을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density다. density라고 하면 여기에서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는 이제 그 n의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같은 알파가 1, 1이거나 2, 2일 때 1, 1, 2일 때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 앞에 익스프레션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n 알파 그러니까 density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성분을 더한 거, 그 트레이스가 바로 이제 density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스핀 덴시티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 곱하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파울리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모든 성분을 다 더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걸 여러분들 한번 하나씩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 홈워크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핀 이제 그 일렉트론 덴시티, 차지 덴시티, 그다음에 스핀 덴시티를 둘 다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우리 덴시티 매트릭스를 표현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앞에서 말한 스핀 덴시티 펑셔널 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제 the functional이 바로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의 어떤 펑셔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n과 s의 이제 펑셔널이라는 거는 덴시티 매트릭스의 펑셔널과 같다. 어떤 펑셔널이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베리에이션 한 거니까 이게 최소가 되는 거가 이제 그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덴시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걸 갖다가 g를 우리가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했을 때 그게 제로가 되는 베리에이션을 한 그 덴시티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덴시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덴시티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바로 스핀하고 차지 덴시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우리가 실은 이런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가지고서 콘시암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듯이 동일한 과정을 쭉 거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콘시암 스핀 덴시티 펑셔널 시어리에서의 콘시암 이퀘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이제 비슷한 듯한데 조금 이제 다르죠. 그죠? 자, 우선은 운동 에너지랄지 뉴클러스 이온에 의한 포텐셜, 그다음에 하트리 포텐셜. 자, 이런 것들은 실은 이제 스핀에 무관한 거예요. 이게 스핀이 업이건 다운이건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들은 실은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스핀에 무관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스핀 이제 업 다운이 동일하게 작용이 되게 되는 거가 되겠고, 이제 그 달라지는 부분은 exchange correlation.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특히 exchange 파트는 우리가 explicit하게 봤죠. exchange에 의해서 exchange property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스플리팅 되는 것들을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이펙티브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이젠버그 해밀토니안을 써가지고 표현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exchange correlation 부분은 우리가 이제 스핀에 의존하는 항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제 G를, 그러니까 Exchange Correlation Energy, 일반적으로 스핀까지 다 포함을 한 그런 우리가 이제 Exchange Correlation Energy를 이제 이 density matrix로 우리가 functional derivative를 한 거가 이제 Exchange Correlation Potential이 되는 거고요. 여전히 알파하고 베타, 2x2 행렬이 되는 거죠. 그 행렬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알파가 1 아니면 2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1번인데 여기 때문에 이제 1번과 2번이 서로 크로스되는 텀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베타에 대한 썸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 우리가 열린 미방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게 커플되는 겁니다. 두 개가 이 항이 때문에. 자, 그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Exchange Correlation Potential을요. 이게 지금 이제 11, 22, 12, 21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을 가지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를 더한 거에 평균을 낸 거가 이제 그냥 뭐 VXC 그 다음에 이제 뭐 각각을 뭐 어떻게 적당히 더하고 빼고 뭐 하고 뭐 해서 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B 이제 소위 Exchange Correlation Magnetic Field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양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각각의 X, Y, Z 성분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어떤 하나의 함수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B, X, C, R을 갖다가 정의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요걸 써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V를 갖다가 내가 매트릭스를 이렇게 그러니까 VXC의 R 요거는 이제 1이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은 1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1, 0, 0,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B의 이제 벡터가 되겠고, 각각의 벡터 곱하기 파울리 매트릭스. 파울리 매트릭스는 여기에 있는 이걸 갖다 곱한. 그럼 저 2x2 행렬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다이아고널 성분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근데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런 스피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피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퀘이션을 우리가 하나로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여기서 이제 알파하고 베타, 알파가 1과 2를 가니까 두 개의 그 방정식이 연립 방정식일 텐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의 형태로서 이렇게 스피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그 구조가 좀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키네틱 에너지, 다음번에 이온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하트리 포텐셜, 그다음에 익스체인지 콜레이션에서 요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스핀에 무관한 걸 의미합니다. 1, 1이건 2이건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파트가 그 스핀에 무관한 파트가 있겠고 또 이제 스핀에 어떤 의존을 하는 파트가 시그마 매트리스, 파울리 매트리스가 들어가서 스핀에 의존하는 이런 항으로 나오는데 이 스핀에 의존하는 부분이 흡사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내가 바깥에 어떤 이런 B의 XC라고 하는 어떤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그때 일렉트론이 스핀에 의해서 느끼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BXC가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매니필드 필드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바깥에서 걸린 필드가 아니라 지금 익스체인지 콜레이션 효과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이펙티브한 자기장인 거죠. 이펙티브한 자기장인 거고요.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스핀이 이제 커플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효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자기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요 텀에 의해서 일렉트론 스핀이 정렬하려는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은 그 자기장 방향으로 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자기장의 반대 방향이죠. 전자는 이제 만약 익스터널 내가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 일렉트론 스핀은 실은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왜냐하면 일렉트론 스핀은 이제 이게 네거티브니까 차지가 네거티브니까 스핀이 아랫 방향을 향하면은 매그네틱 모멘트는 윗방향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일렉트론 스핀이 어찌됐거나 자기장의 그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려는 특성이 생기는 거죠. 그죠? 스핀이 정렬하는 특성이 결국은 무엇을 주는 것이냐? 매그네틱 오더를 주는 겁니다. 자기적인 어떤 그런 규칙성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항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스핀을 얼라인 시키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자,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은 여기서 그래서 스핀을 갖다가 우리가 실은 다시 말해 스핀 덴시티가 원래는 이제 x, y, z 세 개의 디그리 프리덤이 있으니까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다 이제 임의의 방향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핀의 그 full 3D 자유도를 갖다가 우리가 다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소위 non-collinear calculation, 그러니까 스핀을 한 방향으로만 하지 않고 콜리니어 하지 않다.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말하면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도 취할 수가 있다. 하나가 Z를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옆에 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살짝 삐딱한 방향도 할 수 있다. 꼭 업 아니면 다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이 어떤 우리가 non-collinear calculation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거 이제 본 바르스하고 헤딩이 이제 그 이론 디벨롭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그네틱 어떤 이제 그 3D 오리엔테이션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기술할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 전자기 성질에서 이제 매그네틱 아나이스트로피 에너지라는 걸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도메인 월 에너지 되게 중요한 양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CC 스핀이다라고 하면은 철 그러니까 BCC 구조를 가지는 그 이제 철의 스핀이다라고 하면은 스핀 정렬 방향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BCC 구조니까 이렇게 센터와 코너에 철 원자들이 있고요. 그럼 이거는 페로마그네틱 강제성 물질이니까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을 하는데 그게 정렬하는 방향이 이게 Z 방향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Z 방향으로 정렬할 수도 있겠고 같은 정렬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원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방향이죠, 그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정렬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정렬이 에너지가 되게 세게 그 안정되게 정렬되는 방향을 우리가 하드 엑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좀 그 인터랙션 에너지가 작은 방향을 이지 엑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실은 자기적 자성 물질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 이제 차이가 날 때 그게 같은 정렬이지만은 같은 페로매그넷이지만은 내가 이제 원제로 제로 방향이냐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 다르게 내가 기술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실은 넌컬리니어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드레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 방법은 실은 바습에서 이제 최근 버전에 임플리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어요. 계산한 건 많이 봤는데 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계산이 까다롭고 수렴성이 특히 느리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고, 실은 이제 그렇게 되는 가장 계산이 어려운 거는 뭐냐면 결국은 그런 다른 방향들 간의 에너지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작은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원자당으로, 스핀당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10 밀리 일렉트론 볼트 이내 아래의 그 숫자이고요. 그 아래에서 내가 에너지 차이를 보겠다라는 거는 모든 계산 파라미터들이 잘 수렴이 되었어야지 이 정도 스케일을 우리가 이제 차이를 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 스핀 방향에 따른 차이를 보는 거는 가능하나 에너지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되게 까다로운 계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근사를 취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3차원 방향으로 다 돌 수 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얘가 업 아니면 다운 이 두 가지 자유도만을 내가 고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갖다가 내가 이제 스칼라 이 전체를 갖다가 내가 이제 벡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업 다운 어떤 하나의 축에 대해서만 정렬하는 걸로 내가 근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컬리니어, 그러니까 리니어한 거가 이제 같은 방향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Z면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컬리니어 스핀 DFT 계산 이걸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스핀 덴서티가 어떤 특정한 축을 따라서 업 아니면 다운만을 가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근사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비록 근사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거는 우리가 파라마그네티즘이냐, 페로냐, 페리냐, 엔티페로냐 이 정도는 우리가 구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에너지 스케일이 10에서 100mV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요 정도 근사로도 잘 기술이 돼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그 맞는 이제 스핀 DFT가 맞는 그런 스핀 오더링을 줍니다. 예외는 물론 항상 존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핀 DFT를 우리가 많이 쓰는 스핀 DFT에서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덴서티가 이제 업 덴서티와 다운 덴서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토탈 덴서티는 두 개를 합친 거, 스핀 덴서티는 그냥 두 개를 뺀 거.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나는 만큼 그 위치에서 스핀의 Z 값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Z라고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 Z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근데 우리 편의상 그냥 Z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는 편하겠죠. 근데 그게 X가 되건 Y가 되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업 덴서티는 이제 업 덴서티를 기술하는 그
업 방향의 콘샵 오비탈이 있고 그 다음에 다운은 다운 방향의 콘샵 오비탈이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실은 우리가 실은 이걸 얘기를 하면 Z 성분만을 우리 고려를 하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업하고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그 스피너가 서로 디커플 되게 돼요. 이게 같이 이렇게 엉켜 있지 않고 디커플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업스핀은 업스핀대로 다운스핀은 다운스핀대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local spin density approxim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원래는 이제 local density approximation에서는 exchange correlation 에너지가 density만의 펑셔널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up spin density하고 down spin density에 같이 있을 때의 어떤 그런 펑셔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GGA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density와 density gradient만 있었는데 업스핀, 다운스핀 덴서티와 업스핀의 덴서티의 그레이디언트, 다운스핀 덴서티 그레이디언트 이런 우리가 추가적인 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냐라는 거는 처음에 이 이론을 만들 때 다 만들어놨어요. 스핀 기본적으로 스핀 폴라라이즈 된 거를 우리가 이제 산정하고서 이제 다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이제 없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푸는 거는 이제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두 개가 스핀 업과 다운이 디커플 되기 때문에 업은 업대로 업은 이제 이 부분은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그다음 포텐셜 했을 때 이온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그다음에 하트리 포텐셜은 공통적인 건데 익스체인지 콜레이션에서 업 스핀의 경우에는 업 스핀 그 포텐셜만은 느끼고서 계산을 하고요. 다운 스핀은 다운 스핀 포텐셜만은 느끼면서 계산하고 따로따로 인디 마치 우리가 K 포인트 다르듯이 우리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스핀 어떤 오더링이 그러니까 스핀에 따른 우리가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는 이 부분에서 포텐셜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다른 어떤 에너지 스펙트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실제 계산의 이그젬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자성 입장에서는 가장 그 중요하고 대표적인 물질은 바로 이제 페로매그네틱 물질하고 앤티페로매그네틱 물질이 있을 거고요. 뭐 각각은 대표적인 물질들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메탈도 있고 인슐레이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매그네티즘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스핀 간의 인터랙션으로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익스체인지 파라미터가 J 값이 포지티브면은 이제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있는 거가 에너지가 안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페로매그네틱 오더링을 유도할 수 있게 되겠고요. J가 이제 네거티브가 되면은 그 앤티 페로매그네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J가 포지티브고 네거티브냐라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스케매틱하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를 잘 설명이 됐냐면은 그 크리스탈에서 원자들 사이의 그 간격과 간격을 그 오비탈에 인볼브된 오비탈의 그 레디어스로 나눈 거 이제 그 거리 그러니까 얘가 여하튼 3D 뭐 메탈 같으면 3D 오비탈의 사이즈가 될 거고요. 뭐 가돌륨 같으면 F 일렉트론의 오비탈 사이즈가 되겠죠. 이제 그것들의 레이시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값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정확한 값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제 레인지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뭐 어디에선가 이제 맥시멈이 됐다가 또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어떤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약해져 가지고 또 값이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간격이 너무나 좁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서는 실은 스핀을 갖다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함으로써 어떤 쿨롱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사이트에 이제 거리에 가까워지다 보면은 일렉트론이 서로 이제 아무래도 중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스핀이라도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파울리 베타 원리를 피하려는 이제 그런 특성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앤티페라매그네틱한 특성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간격, 크리스탈에서 원자들 사이의 간격과 오비탈의 간격으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스케매틱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이게 모든 매그네티즘 다 이걸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금속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픽처가 맞게 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 물질들이 이제 어떤 스핀 매그네틱 모멘트를 가지는지는 실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스핀 덴시티 펑셔널 이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스핀이 우리가 뭐 페로 매그네틱인 거, 넌 매그네틱인 거, 그다음 엔티페로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트라이를 하면은 거기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거가 실제로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자연계에서 발견하는 어떤 그런 매그네티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잘 맞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에그젬플은 이제 우리가 철, 대표적인 어떤 강자성 물질의 인 바로 이제 철이 되겠고요. 이제 알파 아이온이 되겠고, 이제 BCC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컨벤셔널 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철과 같은 그런 우리가 매그네틱 물질을 갖다가 이티너런트 매그네티즘이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티너런트하다라는 건 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그 매그네틱 모멘트를 주고 있는 d 오비탈이 지금 금속이기 때문에 실은 마찬가지로 컨덕션도 지금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티너런트 매그네티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핀 폴라라이즈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인카에서 이제 I 스핀을 2로 놓고서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페로 매그네틱만을 우리가 이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페로 매그네틱인 거를 우리가 이제 이제 트라이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제 컨벤셔널 셀에서 원래는 이제 페로 매그네틱이면은 실은 모든 원자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말한 여기서 보는 프리미티브 셀이 그냥 매그네틱 오더링을 고려했을 때도 이제 우리가 그게 유닛 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우리 편의상에서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 셀을 갖다가 그냥 잡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니셜한 매그네틱 모멘트가 필요합니다. 스핀 폴라라이즈를 주기 위해서. 자, 그걸 잠깐 좀 설명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핀 폴라라이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팅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뭐냐면 하나는 이제 일렉트론 덴시티가 필요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혹은 이제 스핀 업, 스핀 다운이 필요한 건데, 스핀 업과 스핀 다운을 합친 거가 일렉트론 덴시티가 되겠고, 그다음에 스핀 덴시티는 스핀 업과 다운의 차이가 스핀 덴시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를 우리가 줘야지 계산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스타팅하는 스핀 덴시티를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토탈 덴시티는 각각의 아톰의 상태에서의 일렉트론 덴시티를 합친 거가 토탈 덴시티가 되는 거고요. 스핀 덴시티는 우리가 각각의 애톰들을 갖다가 각각의 아톰의 그 애토믹 덴시티를 좀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토믹 덴시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스핀 업과 다운으로 적당히 쪼개요. 쪼개는데 일부는 내가 어떤 비율만큼은 내가 스핀 업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비율은 내가 스핀 다운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똑같이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처음에 값을 3으로 주게 되면은 이 둘의 차이를 내가 적분을 한 거가 아톰당 3보호 매그네톤, 그러니까 3개의 일렉트론이 내가 이제 위로 가도록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뭐 일렉트론 덴시티가 내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개였었다 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이쪽에 이제 0.7을 곱한 거 3이니까 잠깐만 7이고 잠깐만요. 6.5하고 3.5가 되는구나. 6.5가 위로 가고요. 3.5가 밑으로 가게. 그렇게 내가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위로 덴시티와 그다음 다운 덴시티를 만들고 업은 업끼리 다 더해서 우리가 이제 업 스핀 덴시티를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겠고 다운은 다운끼리 다 더해서 다운 스핀 덴시티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이니셜 스핀을 갖다 이렇게 해서 줘야지 스핀 폴라라이즈 계산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0으로 주게 됐다라고 하면 그냥 스핀을 갖다 끄고 계산한 거 동일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이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스타팅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스핀 덴시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셀프 컨스턴트한 계산을 하면서 이게 이제 스핀이 이제 쭉 조절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진 그런 어떤 매그네티제이션, 스핀 폴라리제이션을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이제 아우카에서 매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는 양 우리가 이제 플러스 해보면은 이제 각 스텝마다 쭉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내가 주는 값에서부터서 이제 쭉 변화가 돼가지고요. 궁극적으로 어떤 값을 수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수령하는지 여러분 잘 모니터링 해보는 거가 이제 스핀 폴라라이즈 계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의미 있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이 매그네티제이션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앞에 있는 거가 넘버 오브 일렉트론이 되겠고요. 각각의 이제 철이니까 이제 각각 8개씩 해서 16개가 되는데 업하고 다운의 전체 개수의 차이 그거가 이제 4.43이 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철이 지금 원자가 2개가 있으니까 하나당 얘기하면 하나씩 얘기하면은 2.215개만큼이 이제 업하고 다운의 차이가 되겠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철 원자 하나당의 매그네틱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실험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실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뉴트론 스캐터링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제일 또 뭐 그 잘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saturation magnetization 이런 값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또한 얻을 수가 있어요. 페로매그네틱 물질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얻어서 보게 되면은 값이 이제 2.12가 돼서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또 다르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우카에서 내가 끝에 쪽에 가면 계산이 끝난 다음에 매그네티제이션이라는 걸 또 계산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스핀 업 덴서티와 스핀 다운 덴서티의 그 차이, 그 스핀 덴서티를 각 원자의 그 오비탈 프로젝터로 이제 프로젝션 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냐면은 d 오비탈의 그 성분이 가장 많다. 그 기가 가장 많다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철의 그 매그네틱 모멘트는 어디에서 왔느냐? d 오비탈의 그 스핀 배열에 의해서 왔다라는 거. 그게 이제 컨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숫자는 이제 여기 있는 것보다 약간 보통 작아요. 왜냐면 프로젝션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잘 뭐 비슷하긴 한데 d 오비탈이니까 로컬라이즈 되어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프로젝션 값이 약간 더 작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요것과 우리가 또 하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철 원자 하나에,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철 원자에서의 스핀 모멘트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스핀 컨피그레이션이 3D6잖아요. 그러니까 훈트의 룰에 의해서 실은 이제 업과 다운의 차이는 4보호 매그네톤, 4개의 일렉트론이 스핀업이니까 4보호 매그네톤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금속, 우리가 솔리드가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값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오비탈들이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일부는 이제 폴라리제이션 없어지게 되고 이제 이만큼이 남게 되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 density of state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위쪽이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우리가 우선은 이제 스핀을 만약에 철에 대해 스핀을 끄고 계산했다라고 하면은 얻어지는 덴스 오브 스테이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뭐 스핀 업과 다운이 뭐 같고요. 실 한쪽만 계산을 한 셈이죠. 이게 자 그래요. 자, 그다음 우리가 스핀 폴라라이즈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덴스 오브 스테이트가 스핀 업과 다운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쭉 이제 포뮬 레벨까지 쭉 적분을 해서 이제 이쪽이 이제 스핀 업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스핀 다운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스핀 업이 다운보다 지금 많게 되죠? 그러니까 폴라라이즈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스핀 중에서 좀 이렇게 방향 중에서 그 많은 거, 개수가 많은 쪽을 우리가 스핀 머저러티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적은 걸 우리가 스핀 마이너리티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를 하나 얘기하고요. 자, 근데 이 스핀 언폴라라이즈하고 스핀 폴라라이즈하고 이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눈썰미가 좀 있는 학생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유사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여기 있는 이 덴스 오브 스테이트를 약간 이게 위쪽으로 약간 올리고 시프트를 하고요. 이게 다운 스핀의 경우에 이제 업 스핀 머저리티 방향의 경우에 갖다가 다운 시프트를 하는 업 시프트 그러니까 여기는 업 시프트를 하고 오른쪽은 이제 다운 시프트를 해서 하게 되면 이 모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모양이 유지가 되면서 리지드하게 시프트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업하고 다운의 이 차이가 이게 시프트되는 정도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익스체인지 스플리팅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저기 앞에서 봤던 우리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 의해서 갈라지는 그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상수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근사적으로 모양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위쪽 방향, 스핀 머자리티 방향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는 이게 그냥 언폴라라이즈 된 거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이제 마이너스 어떤 특정한 상수만큼 다운시프트를 한 건데, 이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걸 봤었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스핀 이제 그 폴라라이즈 계산에서는 이제 스핀 업과 다운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포텐셜이 있고요. 스핀 업과 다운이 다르게 느끼는 파트가 있겠고요. 다르게 느끼는 파트에서 그걸 컨트롤하는 게 마치 이제 익스체인지 콜레이션에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서 오는 건데, 마치 자기장처럼 우리가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익스체인지 콜레이션 매그네틱 필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BXC. 그렇죠? 이 BXC가 걸려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마치 컨스탄트인 것처럼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인 경우하고 다운인 경우가 이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쉬프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머자리티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다운 쉬프트를 해서 이게 이제 플러스로, 이게 플러스니까 에너지가 이제 기준적인 마이너스로 내려가잖아요. 다운 쉬프트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티 경우에는 그거를 똑같은 양만큼 위쪽으로 업 쉬프트 한 거. 그죠? 그런 식으로 갈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퀘이션하고 우리 가지고서 이 덴스 오브 스테이트 모양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핀 업과 다운의 그 차이는 결국 이제 업 덴시티와 다운 덴시티의 차이를 마이너스 뭐한 대에서 포뮬 레벨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 남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또 하나의 그걸로 해가지고 쉬프트 해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원래 그 로 2를 갖다가 포뮬 레벨에서부터서 아래쪽으로 뮤 b의 bxc에서부터서 위쪽으로 뮤 b bxc까지 갖다 적분한 거. 그러니까 요거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를 적분을 한 것과 동일한 양이 되는 것이죠. 그죠?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하고 차이는 결국은 이제 여기 아래쪽 부분은 두 개가 상쇄가 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요만큼이 적분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리지널한 그 덴스 스테이트, 스핀 언폴라라이즈 덴스 스테이트에서 요 레인지에서 적분한 거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좀 컨스탄트다. 이게 값이 좀 우리가 근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덴스 스테이트를 우리가 요 근처를 갖다가 포뮬 레벨 근처의 값으로 우리가 그냥 퉁쳐가지고 쓰게 되면 이 컨스탄트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 차이가, 요 두 사이의 간격 차이가 이제 컨스탄트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로우 F는 이제 어떤 평균적인 포뮬 레벨의 덴스 오브 스테이트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가 우리가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B의 XC라고 하는 거가 익스체인지 콜레이션의 그 이제 우리가 그 효과에 의해서 익스체인지 콜레이션에서 우리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제 갈라지는 어떤 이제 그런 매그네틱 필드 같은 건데, 실은 이게 매그네틱 모멘트에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매그네틱 모멘트가 만약에 0이면은 실은 이제 B는 0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M이 어떤 값이 있으면은 되게 생기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좀 물고 물렸다는 얘기인데, 여기 우리가 이제 LDA에서 한번 보면은요, LDA에서 여기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은 스핀 폴라라이즈가 된 경우에 익스체인지, 이제 콜레이션 잠깐 무시하고 익스체인지 파트만 한번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전체 일렉트론 덴시티가 n이고, 그 다음에 이제 m, 여기서 m은 이제 스핀 업과 다운의 그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n이 이제 n 업과 다운의 합이고요. m은 이제 n 업과 다운의 차이가 되는데, 이제 그걸 의미하는데, 여기는 m은 좀 전체 유닛셀 다 적분한 건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한데, 뭐 하여튼 뭐 상수를 제외하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렇게 써지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익스체인지 필드는 m에 의존하게 된다. m이 0이라고 하면은, m이 0이면은 1 빼기 1이니까 0이 되는 거잖아요. 없는 거고, m이 생기게 되면은, m이 커지게 되면은 점점점 b도 커지게 되는 그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m이 커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거가 B의 X라고 하는 게 원래 콜레이션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보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익스체인지 컨디션 이 필드 자체가 M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거는 셀프 컨스턴트한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건 항상 M 이퀄 0인 값은 해는 가지죠. 그러니까 M이 0이면 왼쪽이 0이면은 오른쪽도 이게 M이 0이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M이 0이면 없으니까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스핀 언폴라이즈 경우인 거고요. 우리가 스핀 폴라라이즈 경우에는 이제 0이 아닌 어떤 그런 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기준을 이제 그게 이제 그건 요런 값들의 상수에 의해서 우리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0이 아닌 M이 존재할 어떤 그런 컨디션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스토너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토너가 이제 어떤 이제 그 물리학자 이름이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티너런트 마그네티즘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모델을 갖다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고 그 모델에서 이게 지금 요 물질이 그 스핀 폴라라이즈가 될 거냐, 매그네티즘이 가질 거냐, 안 가질 것이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결정하는 어떤 기준을 갖다가 제시를 한 거죠. 요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어떤 퍼미랩의 덴스 오브 스테이트에 의존하게 된다. 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옛날 연구가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할 거는 이번에 이제 엔티페로매그네틱 물질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망간옥사이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슐레이터가 되겠고요. 그거는 인슐레이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가 있는 거가 이제 실은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것이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요. 자, 망간옥사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락설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망간이 FCC 레티스를 이루고 있고 옥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다른 FCC 레티스를 이루고 있겠고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락설트 구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망간이 스피어 모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다양한 방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여기 페로매그네틱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반자성 엔티페로매그네틱 물질을 가진다라는 거는 이 망간 중에 절반은 스핀업, 절반은 스핀 다운을 가진다는 건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만큼 어떤 패턴으로 스핀업과 다운이 교차되느냐에 따라서 실은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대표적으로 해서는 두 가지의 경우를 가져봤는데요. 소위 엔티페로매그네틱 원 페이스라는 거는 원 페이스라는 거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원제로 지금 평면이잖아요. 이제 XY 평면. 이 평면에 있는 것끼리는 같은 방향이에요. 보면 다운이 돼 있죠. 근데 그 위에 Z쪽으로 이제 한 방향 한 그 단계 올라가서 그 위의 층으로 보게 되면은 그 위의 층은 스핀이 업이에요. 망간이.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평면에 있는 원제로 평면 안에 있는 거는 같은 방향이고 그게 옆으로 넘어가면서 뒤집히는 거죠. 그죠? 다운, 업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정확하게 반은 업, 반은 다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패턴으로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엔티페로매그네틱 투 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같이 정렬이 되어 있는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그 평면이 원제로 평면이 아니라 원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거 그죠? 요거 그죠? 요 평면에 있는 그 평면에 있는 망간들을 보게 되면 다 다운 방향이에요. 그죠? 요거 다운인데 그게 옆에 있는 다른 원하는 평면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업이에요. 다운 업 그죠? 밑에는 또 다운이고 그죠? 아니 업이고 업 다운 업다운이 교체되는데 또 그 패턴은 똑같은데 그게 이제 같은 스핀이 패럴렐한 평면의 방이야. 평면이 여기는 원제로고 원원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엔티페로는 그게 이게 어떤 식으로 그 교차되느냐에 따라서 실은 이제 여러분 뭐 이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가져왔지만은 실은 이제 엔티페로 2가 가장 안정하지만은 얼마든지 많은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걸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건데, 내가 이제 어떤 패턴이 될지는 실은 이게 내가 처음에 이게 이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뭐 원일지 투일지 가는 걸 결정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내가 원으로 할지 투로 할지 내 처음에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럼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세팅을 내가 한 그 패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내가 엔티페로 1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때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뭐 내가 컨벤셔널 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그러면 조금 리던던트하긴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거기서 해당되는 다운을 갖다 이렇게 잡고 업을 잡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최소로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유닛셀을 갖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할까요? 유닛셀 내가 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잠깐 요 방향 아니다. 요 방향 그 다음번에 이 다운지 잠깐만 있어봐라. 잠깐만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엔티페로 1 같으면은 잘 봐보세요. 자, 인플레인 상으로 여기를 한번 중심으로 한번 봐볼게요. 내가 프리미티브 셀은 요 방향, 그죠? 요 방향, 그죠? 그러니까 XY 평면상으로는 다 완전히 그냥 가장 최소 유닛을 잡은 거고요. Z 방향으로는 내가 한층 더 가서 두 층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여기, 그렇죠? 그렇게 가고 여기에서 중간에서 이제 망간을 두 개를 다운과 업을 갖다가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요거 아이고 이게 아니고 요거 그다음에 요거가 세 개가 이제 프리미티브 셀이 되는 거예요. 자, 페로매그네틱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철 같은 경우에 봤던 것처럼 철에서는 그 페로매그네틱은 모든 그 망간 원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그냥 뭐 스핀 구조를 무시했을 때의 프리미티브 셀 있죠. 요게 이제 프리미티브 레티스가 되는 건데 엔티페로가 되면 주기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리미티브 셀을 달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엔티페로 1은 이렇게 우리가 프리미티브 셀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엔티페로 2 같으면 좀 복잡한데 이걸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좀 요게 조금 더 보기가 원활한 것 같아요. 같은 엔티페로 2인데 이거를 내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매그네티즘이 없으면은 요거가 이제 요 세 개가 그게 이제 프리미티브 벡터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 더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좀 복잡하죠, 그죠? 요 세 개가 프리미티브 레티스 벡터가 되는 거고요. 유닛셀 안에 다운 업하고 다운하고 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망가는 원자가, 그죠? 그래서 엔티페로의 경우에는 그 우리가 유닛셀을 잡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내가 좀 전략해서 잡으려고 하면은 물론 그냥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컨벤셔널 셀을 잡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냥 그림대로 패턴대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때요? 이게 더 경제적이지 못하겠죠. 더 많은 개수를 잡게 되는 거니까 이게 더 경제적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래서 인카 파일 나쁜 엔티페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핀업과 스핀 다운을 따로따로 우리가 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트카에서 업과 다운을 내가 원래 이제 망간 옥사이드 그런 망간의 포트카와 옥시전의 포트카를 내가 딱 두 개를 이제 그 포텐셜을 갖다가 묶으면 되는데 이제 엔티페로라고 하면은 업하고 다운을 따로따로 이렇게 망간업, 망간다운, 옥시전 이렇게 세 개를 내가 이제 넣을 수가 있고 뭐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스핀 모멘트를 줄 때 우리가 이제 업하고 다운을 반대 방향으로 줘야지 엔티페로로 계산됩니다. 물론 내가 같은 방향으로 주더라도 얘가 이제 뭐 엔티페로가 안정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내가 가급적인 매그네틱 모멘트를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에 가깝게 주는 거가 내가 더 타당한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4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경우에는 스핀 폴라리즈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보통 0으로 주는 거가 이제 통상 내가 그렇게 뭐 좋은 어떤 그런 스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쭉 하고요. 자, 계산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매그네티제이션을 보는데 앞에서 우리가 페로의 경우에는 전체 토탈 업과 다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그네티제이션 값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계산해 보면 여러분 체크를 해 보면요. 매그네티제이션 값이 0이 돼요. 근데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업과 다운, 엔티페로는 업과 다운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 둘 사이 차이는 전체 개수는 차이가 없게 되겠고요. 여기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댄스업 스테이트에서 스핀업과 스핀 다운의 댄스업 스테이트의 모양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가 스핀 언폴라리즈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스핀 언폴라라이즈는 모든 영역에서 스핀 업과 다운이 덴시티가 동일한 거고요. 엔티페러는 스핀이 업인 곳과 다운인 게 분명히 공간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데 그거의 이제 크기가 두 개의 크기가 1대1로 매칭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내가 이제 되는 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스핀이 이렇게 끄고 계산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엔티페러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핀업과 다운이 대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해서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토탈 매그네티제이션이 우리가 그러면은 로컬한 매그네티제이션 각각의 공간적으로 각각의 원자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제 프로젝션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망간에서 업과 다운이 이런 식으로 4.3, 마이너스 4.3 이렇게 정확하게 엔티페러가 나오고 옥시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0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험값하고 좀 비교해 보면 우선 밴드갭은 여기서 한 1.8 이 정도 나왔는데 실험 밴드갭은 3.6, 3.8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LDA 주제의 언밴드 언더스티메이션이 그렇게 나와 있고 매그네틱 모멘트 값을 보면은 이게 지금 4.3인데 뭐 실험값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fully saturation magnetization 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뉴트론 디프렉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그네틱 오더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값과 여기 있는 값이 상당히 유사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망간 원자 하나는 실은 이제 그 5D에, 3D에 5개의 그 전자가 들어가 있는 흥태 법칙에 의해서 최대값 5 보호 마그네톤을 가지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엔티페러 계산을 갖다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좀 자세히 한번 좀 보면, 우선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페러 매그네스로 놓고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거나 아니면 엔티페러 1을 놓고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 에너지 값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제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엔티페러 중에서도 엔티페러 2가 엔티페러 1보다 더 안정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가장 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실은 이게 가장 안정한 오더링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엔티페러 오더링은 무수히 많은 개수가 있는데 실은 이제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안정한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정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뭐 다른 테스트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고 실험적으로도 컨펌이 되어 있고요. 그래요. 이게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랬던 우리가 이제 그 매그네틱 오더링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는 우리 이제 하이젠버그 해밀토니안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건 다 똑같다. 일렉트론의 어떤 덴시티는 똑같은데 스핀 오더링에 의한 그 차이 부분만을 우리가 이제 어떤 리듀스드 해밀토니안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이젠버그 해밀토니안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의 스핀 오더링에 의해서만 차이가 생기는 그런 파트.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실은 이제 앞에 우리 E0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일렉트론 덴시티, 토탈 덴시티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겠고요. 스핀 오더링이 차이가 나는 거는 실은 이제 이게 지금 에너지 스케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0.1 일렉트론 볼트 정도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밀리 일렉트론 볼트니까. 그래서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모델 해밀토니안으로 우리가 이제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이젠버그 해밀토니안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페로매그넷이다. 얘가 페로매그넷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그 원자들의 스핀이 다 이제 같은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건데, 우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하이젠버그 모델 해밀토니안을 표준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스핀들의 인터랙션을 고려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스핀, 그러니까 망간으로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게 nearest neighbor잖아요. 그죠? 이게 페이스 센터 방향으로 놓여 있는 총 12개의 어떤 우리가 네이버가 있죠. 그 first neighbor 간에 우리가 이제 인터랙션을 나타내는 해밀토니안 부분,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next nearest neighbor, 그러니까 요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요거, 그죠? 그러니까 옥시전을 끼고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망간 원자들 간에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 그죠? 그러니까 총 6개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항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킵하고요. 그 이상의 이제 더 먼 부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어떤 exchange interaction이라는 거는 공간적으로 우리가 거리가 가까웠을 때 효과가 큰 거기 때문에 이제 nearest neighbor와 second nearest neighbor까지만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근사적으로.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페로매그넷의 경우에는 모든 스핀이 같은 방향이니까 이 총 니어스트 네이버는 12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12개 하나의 원자당 12개의 항이 여기 연결되게 되는데 실은 그거는 이제 두 개의 원자들 사이에 공유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의 어떤 망간 원자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반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인터랙션은 두 개의 어떤 망간 페어들 간에 우리가 어떤 J의 S1, S2 이렇게 S1, S2라고 하면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인터랙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익스체인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하바 제곱에 이거가 내가 요 원자 하나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걸 다 반으로 내가 갈라가지고 하는 거니까 first nearest neighbor는 총 12개가 있고요. 그 중에 내가 반으로 나누게 되면 6개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6J1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xt nearest neighbor는 총 6개가 있다고 그랬죠. 각 그 우리가 축 방향으로 있는 6개, 총 6개가 이제 반땅하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은 우리가 이제 스핀이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이제 내가 동일한 S 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S 값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바로 나눈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로매그넷일 때는 어떤 기준 에너지, 매그네틱 오더링을 제외했던 그 나머지 그 기준 에너지 더하기 요런 항이 이제 하이젠버그 해밀토니안 업도 계산이 되고요. 자, 엔티페로 2인 경우에 엔티페로 2가 요런 경우잖아요. 엔티페로 2인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보면은 자, 니어스트 네이버는 보면은 여기 이제 지금 얘가 좀 다운이었다라고 하면은 업이었다고 하면 이게 지금 다운이잖아요. 이쪽은 또 이제 업이에요. 요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업이어서 실은 이제 같은 여기 네 개가 쌍을 하면은 업다운이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여기 같은 여기 XY 평면에 있는 니어스트 네이버 요거 네 개도 상쇄가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다 상쇄가 돼요. 엔티페로 2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J1이 없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는 이제 지금 얘가 업이면은 얘가 다운이죠. 그죠? 다운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6개가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반땅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스핀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티페로 2는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고요. 일단 엔티페로 1 같으면 여러분 요런 요거인데 여러분 이것도 잘 한번 여러분 카운트를 해보시면은 그때는 이제 J1이 이제 마이너스 2J1이 되고요. 그 다음에 J2는 플러스 J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방향을 잘 따져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토탈 그러면은 이게 각각의 매그네틱 맨간 원자 하나당 내가 보호 매그네톤이 얼마냐면은 지금 5개가 approximately 우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아톰 하나당인데 4.36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5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 S는 이제 스핀 하나당 2분의 하바니까 5개가 다 정렬되어 있으니까 2분의 5 하바가 되겠고요. 그래서 넣고서 그 다음에 요 에너지 값을 우리가 이제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E0와 J1과 J2가 이렇게 우리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J1하고 J2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1.6, 2.8 밀리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죠. 여기 있는 J1, J2가 이제 익스체인지 파라미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포지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가 다 엔티페로 오더링을 선호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플러스니까. 그렇죠? 우선은 여러분 그리고 해서 한 가지 또 빠뜨렸네. 앞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해밀토니안에다 지금 이게 마이너스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어떤 레퍼런스를 갖다가 지금 인용을 하면서 실은 이제 부호를 살짝 바꿨어요. 플러스가 돼가지고 여기에서는 J가 플러스인 거가 엔티페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J가 플러스가 되면은 두 개의 스핀이 반대 방향인 거가 이제 그 선호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1.6, 2.8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엔티페로 오더링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어스트 네이버 인터랙션도 그렇고요. 세컨 니어스트 네이버 인터랙션도 그렇고 둘 다 엔티페로를 선호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런 것들 다 내가 네거티브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컴프로마이즈를 해가지고 어떤 평면상으로는 같은 방향, 에너지적으로는 좀 불합리하긴 하지만은 어떤 방향, 어떤 평면상으로는 이제 이 페로매그네틱 오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평면들이 교차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J1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망간들이 니어스트 네이버 망간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망간의 디오비탈하고 여기 있는 망간의 어떤 디오비탈이
직접적으로 어떤 우리가 상호작용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직접적인 어떤 exchange integral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텀을 우리가 이제 direct exchange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J2는 뭐냐면 여기 있는 망간하고 여기 있는 망간이 서로 exchange interaction 하는 건데요. 실은 이건 오비탈이 서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버랩 인테그럴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결국 exchange interaction이라고 하는 건 이 같은 오버랩 인테그럴이 우리가 값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게 사이트가 좀 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터랙션 하는 거는 안 되는데 근데 뭐 때문에 되는 거냐면은 중간에 옥시전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옥시전의 p 오비탈이 메디에이트를 합니다. 메디에이트를 해가지고 여기는 D하고 옥시전 P하고 여기 있는 D가 세 개가 서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는 거기에서 이게 근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J2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튼 세컨 유스 네이버 간에 이 트랜지션 메탈에 옥시전을 끼고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슈퍼 익스체인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근사한 말을 써요. 이게 그래서 이건 이제 슈퍼 익스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옥시전 피오비탈을 끼고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떤 인터랙션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엔티페로는 실은 페로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계산하기가 까다롭고요. 까다롭고 실은 이제 그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도대체 어떤 스핀 오더링이 가장 안정한 것이냐라는 거. 지금 경우는 우리가 엔티페로 1과 2를 비교를 했지만 이게 전부는 분명히 아닌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게 어떤 뭐 이거 뭐 딱 정해진 그건 어떤 정해진 오더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많은 물질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시메트리가 높은 물질일수록 그 어떤 대표적인 스핀 오더링 패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중에 쭉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장 낮은 거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그자 그런데 내가 그런 게 잘 없었을 때, 없었고 내가 좀 더 좀 뭔가 좀 복잡한 패턴이가 이랬을 때, 내가 그런 걸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진짜 내가 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제 그 처음에 그 우리가 저 AMP 스퀘어에서 우리 코드에서 이제 자동화 코드에서 시도하는 거 있는 건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다양한 스핀 오더링을 갖다가 내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하이젠버그 해밀토니안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거를 내가 이제 그러면 지금 DFT 계산 안 하고서 요 주어진 하이젠버그 해밀토니안에서 가장 낮은 스핀 오더링을 가지는 걸 우리가 아주 빠르게 찾는 겁니다. 뭐 지네릭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찾으면은 진짜 금방 찾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워낙 계산이 빠르니까 그냥 내가 굉장히 이그조스티브하게 다 찾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저기 이 최근에 이제 파이매진 그 머티리얼 프로젝트에서 이제 좀 하이 시메트리가 높은 쪽에 대해서 높은 어떤 그런 스핀 오더링을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장 낮은 걸 찾는 조금 더 이제 그 하이트루프 계산을 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의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찾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스핀 오더링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굳이 찾지 않고서 뭐 알려져 있는 문헌상에 알려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실은 이제 우리가 플러스 U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원래 베어한 오리지널한 GGA 스킴을 썼는데, 실은 이제 많은 트랜지션 메탈 인슐레이터들은 실은 이제 이렇게 GGA로 계산하게 되면은 스핀 오더링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니클 옥사이드 뭐 이런 거가 되겠는데, 니클 옥사이드 근데, 아니 꼭 플러스가 꼭 이제 그 오더를 바꾼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격이 바뀌어요, 물질이. 그래서 이제 실은 많은 경우에는 플러스 U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망원소도 실은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건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이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 하나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뭐, 나 본인도 좀, 저 자신도 좀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제 뭐, 문헌상으로도 약간 좀 컨퓨전이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게 스핀 폴라리제이션하고 매그네티즘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컨셉추얼리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핀 폴라라이즈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로컬하게 모멘트가 있다, 없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로컬 모멘트들 간에 서로 이제 얘가 스핀이 정렬되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파라미터 J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두 개의 스핀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서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지려고 하느냐라는 것들 경향성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스핀 폴라리티 계산해서 하는 건 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실은 이제 엄밀하게 냉랭하게 얘기를 하면은 실은 로컬 모멘트와 그것들 간의 익스체인지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뿐인데 반면에 우리가 마그네티즘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정의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바깥에서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그 물질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 우리가 다이아마그네틱, 파라마그네틱, 뭐 페로, 앤티페로, 페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 그 전자기장 성질 강의를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근데 두 개가 연결은 분명히 밀접한 연관은 있지만은 이제 원투원은 아니에요. 자, 그걸 한번 잠깐 좀 짚어보면은 우선은 로컬한 모멘트가 있다. 물질이 로컬한 모멘트가 있으면은 최소 이 물질은 파라마그네틱이다. 이게 로컬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라마그네틱이다. 그러니까 파라마그네틱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으면 이게 파라마그네틱인데 이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파라마그네틱이라는 얘기는 로컬한 모멘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온도의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랜덤하게 있는 거예요. 랜덤하게 있는 거고 내가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정렬이 되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면서 어떤 마그네틱 리스판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파라마그네틱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게 어떤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이제 세게 되면은 그 우리가 전류 온도가 좀 높게 될 거고요.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약하게 되면은 그럼 좀 이게 온도가 낮아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온도 이하에서는 얘네들이 스핀들이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해가지고 정렬을 해서 그게 이제 페로매그네틱이거나 페리가 되거나 혹은 앤티페로매그네틱과 같은 그런 어떤 정렬된 어떤 우리가 이제 매그네티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온도 이하가 되게 되면은. 오케이? 자, 그래서 스핀 모멘트가 있다라는 거는 파라 아니면은 어떤 온도 이하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의 스트렝스에 따라서 TC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또 부호에 따라서 이게 지금 강자성일 수도 있고 반자성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렬되는 어떤 그런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모멘트가 있는 경우예요. 자, 물질이 없다. 스핀 폴라라이제이션이 없다라는 거는 공간적으로 우리가 필드가 안 걸려 있을 때 모든 영역에서 스핀 업과 다운이 다 우리가 지금 다 이게 페어링이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슐레이터라고 하면은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스핀 페어링이 된 상태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얘는 그냥 다이아마그네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스핀 폴라라이즈가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핀 모멘트가 없는 로컬 모멘트가 없는 인슐레이터는 다이아마그네틱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반면에 금속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전자성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실은 자유전자의 경우에는 필드가 걸린 비록 스핀이 그냥 업과 다운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더라도 내가 필드가 걸리게 되면은 얘가 소위 말하는 파울리의 그 파라마그네티즘이 생겨가지고 이게 스핀 폴라라이즈가 생기게 돼요. 그죠? 그래서 메탈의 경우에는 비록 근데 우리는 뭐 자기장을 걸고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그게 그냥 페어링이 되어 있지만은 필드가 걸리면은 자유전자의 어떤 그런 마그네즘에서 파라마그네틱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금속의 경우에는 파라마그네틱이다. 스핀 언폴라라이저가 되어 있으면 파라마그넷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세미메탈의 경우에는 좀 그게 이제 애매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롤레틱 카본 그러니까 뭐 그라파이트인데 이제 sp3 결합이 좀 있는 그라파이트 이런 건데 그 경우에는 얘가 세미메탈인데 굉장히 강한 스트롱한 다이아 마그네티즘이라는 게 좀 마그네티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미메탈의 경우에는 좀 이제 그게 좀 약간 애매모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스핀 폴라라이즈가 된지 안 된지 내가 그럼 미리 뭐 일일이 다 어떻게 뭐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그걸 좀 미리 알 수 있느냐라는 거 좀 그런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AMP 스퀘어 그 논문에 나와 있던 걸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계산을 하면서 스핀 폴라라이즈 고려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선은 그 물질이 내가 다루고 있는 물질이
이제 partially occupied 된 D 일렉트론이나 혹은 F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3D 같은 것들도 뿐만 아니라 3D뿐만 아니라 지금 4D나 5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d 오비탈, partially occupied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그리고 f 오비탈, 뭐 란타나이드나 악테나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일단 우리 스핀을 넣는 걸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엘리먼트가 없더라도 유니셀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오드 넘버다. 오드 넘버라고 하면은 by definition 스핀이 다 페어링이 될 수가 없겠죠. 어느 전자 하나는 반드시 스핀이 업이거나 다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또 우리가 한번 켜는 걸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그럼 스핀 폴라라이즈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니셜 스핀 모멘트를 갖다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니셜 스핀 모멘트를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거.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고려하는 엘리먼트에 우리가 그냥 밸런스 스테이트를 좀 고려해서 우리가 좀 스마트 내지는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정교하게 좀 넣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니클 같은 거 니클 옥사이드다라고 하면은 니클의 2 플러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니클 2 플러스는 이제 니클의 D 일렉트론이 이제 두 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맞죠? 저기 D가 그러니까 하이 스핀 컨피규레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럼 거기다 살짝 내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한번 주는 것. 그게 상당히 좀 좋은 초이스가 우리가 될 수가 있겠고, 물론 좀 다른 값을 좀 큰 값을 준다거나 좀 작은 값을 주더라도 수렴은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처음에 내가 좀 가급적이면 정답 가까운 거를 주면은 대체적으로 더 빨리 수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줄 수가 있겠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3 정도 내가 줘보는 거, 그 정도 괜찮은 초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좀 크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좀 한번 내가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스핀 폴라라이즈 유도를 해본다라는 관점에서 3 보호 마그네틱 준다. 원자당. 그거는 상당히 적절한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일렉트론 넘버가 5등인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뭐 크게 줄 필요가 없겠고요. 한 1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엘리먼트당 하나 정도씩 주게 되면, 그렇지 전체적으로 되게 스핀 폴라라이즈 많이 되긴 한데 조금 한번 드라이브 해보는 거예요. 혹시 스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줘보는 거. 그래서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뭐 괜찮은 우리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계산을 쭉 했는데 계산이 끝난 다음에 스핀 이제 폴라라이즈 계산을 갖다가 우리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그 로컬 마그네틱 모멘트가 0.2 이하다. 근데 처음에 스핀을 내가 뭐 좀 제법 큰 값들을 주고서 계산했는데 마지막에 봤더니 원자들이 뭐 마그네틱 모멘트들이 있긴 있는데 다 0.2 정도 이하다라고 하면은 실은 그거는 매그네틱 모멘트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실은 없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냥 우연히 살짝 작은 값에다가 이렇게 릴렉스가 되다가만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스핀을 갖다 우리가 끄고 계산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체크해 봤던 거는 한 100개 정도 물질에 대해서 이제 모든 스핀 폴라라이즈 계산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로컬 매그네틱 모멘트.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이 매그네티제이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라인. 이거가 0.2 이하인 경우에는 스핀을 아예 끄고 계산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원자당 거의 3mV 이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아예 그냥 뭐 무시하고 계산을 해도 거의 무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스핀 폴라라이즈 계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하고 좀 끝낼까 하는데요. 여러분 우선은 스핀 폴라라이즈 계산은 이게 좀 간단히 끝날 수도 있겠고요. 아주 여러분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우리가 레인지 오브 디피컬티가 있게 되겠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꼭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염두해둬야 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스핀을 끄고 계산을 하면은요. 그럼 덴서티만은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덴서티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 덴서티의 그 베리에이션에 따른 그 에너지의 그 랜드스케일로 보면 대체로 이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이게 스케매틱한 겁니다. 그 내가 어디에서 시작하건 상관이 없이 대체적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잘 가져가요.
이게. 그래서 계산이 빨리 끝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스핀 덴시티 펑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로컬 미니마들이 그라운드 우리가 정말 정확한 우리가 그 미니멈을 주는 그런 덴서티와 스핀 덴서티가 있지만은 그거 외에도 비슷한 에너지에 덴서티 토탈 덴서티는 비슷한데요. 일렉트론 덴서티는 비슷한데 스핀 모멘트가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많아서 이것도 이제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운 좋으면 이제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게 좀 자주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스핀 모멘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자칫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곳에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망간 옥사이드를 내가 처음에 엔티페로 1을 놓고서 계산했다라고 하면은 원래 엔티페로 2가 더 안정하니까 내가 계산하면은 내가 좀 다른 스핀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잘 굴러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렇고 그냥 내가 처음에 줬던 그 스핀 그쪽 안에서 그냥 계산이 수렴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시메트리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이니셜 모멘트에 따라서 그게 조금 이제 우리가 그게 다른 값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 혹은 이제 심지어는 이제 뭐 심지어라기보다도 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다이고널라이제이션, 내가 컨듀이트 커런트를 쓰느냐, 아니면 다이렉트 미니마이제이션을 쓰느냐, 아니면 뭐 어떤 믹싱 스킴을 쓰냐에 따라서 까다로운 계산의 경우에는 각기 다 다른 그런 에너지로 수렴을 합니다. 수렴이 돼요. 수렴이 되는데 이게 지금 막 값이 이제 좀 약간 높은 값이 나온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수렴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렴이 이제 왔다 갔다 계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 진짜 미니멈과 아닌 것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습에서는 여러분 스핀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레시피를 좀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이렇게 튜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 잘 끝나면은 괜찮은데 계산이 좀 안 되는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기 좀 바라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내가 아주 좀 약간 좀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들은 내가 나중에 이제 한번 좀 혹시 이제 그런 것들 이그젠플들을 모을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좀 해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트랜지션 메탈의 경우에는 이제 화학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스핀 컨피그레이션이 내가 리간드 필드에 따라서 좀 하이 스핀도 될 수도 있고 로우 스핀도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철이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떤 그 리간 뭐 어떤 그런 분자가 있다라고 하면 컨피그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EG하고 T2G가 갈라진 정도에 따라서 스핀이 철의 스핀이 일렉트론 5개인데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채워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스핀이 하나밖에 안 남는 거죠. 혹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가깝게 되면은 이게 5개가 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정렬돼 가지고 하이 스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솔리드도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이니셜 매그네틱 모멘트를 좀 큰 것과 작은 것들을 좀 두 가지를 다 트라이를 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수렴을 하는지 혹은 값이 차이가 나는지 어느 게 더 안정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핀 같은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처음에 스핀을 갖다가 내가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크기뿐만 아니라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망간옥사이드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은 내가 스핀을 갖다가 다 같은 방향으로 놓고서 망간옥사이드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얘가 에너지가 더 낮은 엔티페로 2로 가버립니다. 물론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나 더 안정한 상태로 갔으니까 바람직한 건데 내가 그 결과를 보고서 난 페로매그네트로 줬는데 값이 에너지 이상하게 나왔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스핀이 내가 처음에 준 것과 내가 의도한 것과 패턴이 바뀌었는지는 꼭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에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엔티페로에서도 내가 업 다운 줬는데 뭐 업 다운 이렇게 됐달지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스핀 주로 이제 벌크를 많이 이제 봤었는데요. 많이 썼는데 실은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가 그런 매그네틱 머티리얼을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도 계산하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서피스 계산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디펙트를 계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염두를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원자들 간에 원자이든 간에 그게 이제 코디네이션 넘버가 줄어들수록 스핀 모멘트는 인핸스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원자들은 보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보론, 알루미늄, 실리콘, 카본 그 어떤 원자들 간에 원자 하나로만 놓고 보면은 다 스핀 폴라라이즈가 됩니다. 이게 되고요. 이게 이제 크리스탈에 들어가게 되면 일렉트론이 퍼지니까 그게 지금 스핀이 이제 남아있을 수도 있고 혹은 철처럼 줄어들 수도 있겠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게 상황에 다른데 이제 코딩 넘버가 낮아질수록 그게 더 인핸스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설령 어떤 물질이 벌크 페이스의 경우에 내가 넌 매그네틱 했더라도 그게 서피스나 디펙트에서는 로컬 스핀 모멘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기 바라겠고요. 혹은 이제 그런 것도 인핸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는 것들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핀 이펙트는 그 다음에 스핀 이펙트는 그 공간적으로 로컬라이즈가 될수록 더 이제 그게 그 어떤 효과가 인핸스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랑 실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똑같은 스핀 모멘트 하나가 있더라도 스핀 업이 하나가 있더라도 그게 이제 뭐 s 오비탈인데 내가 그게 디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다. 좀 퍼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똑같은 하나의 일렉트론이 이제 d 오비탈에 있어가지고 스핀 업인 것보다 효과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exchange correlation 내가 이제 요 필드를 보면은요. 요게 지금 m 값에 지금 의존을 하게 되는데 내가 똑같은 스핀 모멘트 하나를 갖다 공간적으로 쭉 이렇게 넓게 발라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 스핀 덴시티 입장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익스체인지 필드가 약해지게 되는 거고 그거에 의한 익스체인지 스플리팅 값도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스핀 모멘트 하나가 공간적으로 국소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지금 강한 익스체인지 필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래티늄이나 골드 같으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S 일렉트론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분명히 이제 홀수계니까 스핀 폴라라이즈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디로컬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리 일렉트론이잖아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렇게 퍼져 있는 S 일렉트론에 의한 그런 스핀 모멘트는 우리가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스핀을 끄고 계산을 하더라도 스핀 언폴라라이즈 계산하더라도 거의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이제 어떤 똑같은 S 일렉트론이더라도 그 내가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 하나에 내가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S 일렉트론이지만은 그걸 분명히 스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은 이제 분자 같은 거 계산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분자는 어쨌든 간 인헤런트하게 전자들이 로컬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내가 이제 스핀 모멘트들이 굉장히 쉽게 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플로린 F2 분자다라고 분자에 F2 분자는 내가 스핀 언폴라이즈에 있으니까 이제 스핀 페어되어 있으니까 스핀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거기 일렉트론 하나가 추가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홀수계가 되고요. 그죠? 그럼 하나 들어온 일렉트론이 F2라는 분자에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핀 이펙트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스핀을 갖다가 켜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 뉴트럴라는 F2의 경우에는 끄고 계산해도 되지만은 이제 그런 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케미컬 스테이트, 엘레먼트의 케미컬 스테이트도 좀 가끔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리튬이다. 그럼 리튬은 일렉트론이 하나니까 우리가 스핀 폴라라이즈 같은 것도 생각해 볼 만도 하겠지만은, 그게 어떤 물질 안에 들어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리튬은 일렉트론을 갖다 도네이팅 해버려요. 쉽게 잃게 되고요. 그래서 리튬이 1+가 되면서, 리튬 사이트에는 일렉트론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실은 그 넘어간 일렉트론이 물론 이제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뭐 스핀 같은 것들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케미컬 스테이트도 우리가 보면서 스핀을 넣을지 말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이번 챕터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스핀 계산은 하여튼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모든 걸 커버하기 좀 어렵겠고
하지만 여러분들 하여튼 계산하면서 좀 스핀이 만약에 조금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 다뤘던 여기서 이 챕터에서 다뤘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